네,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도와 관련된 얘기와 에 대한 또 다른 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자, 표면 장력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최대 무게 WM과 관계된 거를 한번, 구해보면, 우리가 최대로 표면 장력과, 표면 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각도가 바로 이 세타가 90도인 경우이기 때문에, 맥시멈인 그 벌레 무게라고 하는 것은 L 곱하기 T가 될 때까지의 무게가 될 것이고, 이때 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마치 벌레 무게가, 이 벌레가, 형태가 각각, 변이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정육면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었을 때의, 부피와, 무게와 관계된, 식에서부터 유도된 이 식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결국 WM이라고 하는 것은, 자, 로분의, 로 곱하기 G분의, WM이고, 이때 WM이라고 하는 것은, 90도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각도가, 자, 90도인, 약 90도인 경우에 대해서까지, 90도 정도일 때까지의, 최대 무게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로 G분의 WM의 3분의 1승 곱하기 T로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 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WM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씩을 따로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면 장력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최대 무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WM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로 곱하기 G분의 T의 3승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최대 몸무게라고 하는 것은 밀도라든지 중력장 하고의 값에는 이제 반비례 한 값이 될 것이고, 또 이거는 결국 T의 2분의 3승, 즉 이 물질의 텐션과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갖고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곤충의 밀도가 이제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때 곤충이 물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물의 장력이 바로 70.8 다인 per 센티미터이다. 이 경우에 대해서 곤충에 대한 최대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 무게까지 이제 물에 뜰 수 있느냐를 한번 계산해 보면, 위식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로 이 WM, 즉 표면 장력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최대 무게인 WM이라고 하는 것은 19.7 다인이 될 것이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무게에 대한, 무게는 결국 힘이니까, 힘이고, 이 힘은 결국 MA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중력가속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이고, 요 힘은, 요 힘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 힘을 갖고 있는 요 질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가라앉지 않게 될 곤충의 질량의 최대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g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곤충의 밀도가 이거인 경우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밀도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즉 곤충의 밀도가 물의 밀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에 대해서 그 무게가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g, 즉 요거는 0.02g 정도가 되겠죠. 0.02g 정도 될 때 까지 이렇게 물 위에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에 그 대응하는 곤충의 길이, 즉,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약 3mm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면, 방금 여기서, 요 식으로부터,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L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과 닿아 있는, 바로 길이든지 면적이든지 간에 어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곤충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약 3mm 정도 된다. 자, 이거는, 그 앞에서도 따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곤충 전체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물에 자 닿아 있는 자, 길이가 약 3mm 정도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금쟁이는 사실은 3mm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크지만 요 그 다리에 요 다리, 즉, 접촉되어 있는 다리의 총합이 약 3mm 정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국, 물에 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이 물체가 물에 닿아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에 닿아 있는 영역만이 바로 이 표면 장력과 바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 즉 물이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보다 이제 작은 값을 갖게 돼야 사실은 이게 요 물이 갖고 있는 표면 장력을 파괴하지 않고 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닿는 면적의 크기가 이러한 조건인 곤충인 경우라면 약 3mm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이제 다 한번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도마뱀이죠. 자, 그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바실리스크 여기 있죠. 예. 자,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그 도마뱀인데요. 자, 이거는 실제로 길이가 자, 몸의 길이가 무려 80cm 정도 됩니다. 자, 80cm가 되고 자, 무게 또한 그 수백 그램 정도가 되는데 자, 어떻게 물론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자, 물리를 걸어가죠. 사실 물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물 위를 뛸 수 있게 되는데, 자, 물 위를, 자, 뜰 수 있게, 자,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재미있는,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퀴즈 문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물에서의 이제 곤충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이는 사진은 이제 잘 알고 있는 소금쟁이의 사진이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물 표면이 마치 이런 물 표면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마치 물렁한 이제 젤리처럼 매우 이제 유연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쟁이가 이제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곤충들이 물 위에서 이제 가라앉지 않고 이제 뜰 수 있는 이제 이유를 한번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물 위에 뜨는지 안 뜨는지와 관련된 그 내용은 우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물에 자, 뜬다, 이 물이라고 하는 그 매질에 뜬다 또는 이제 가라앉는다. 자, 앉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자, 밀도와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게 되면 이제 가라앉게 되고, 물의 밀도보다 이제 작으면 이제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가장 단순한, 내용에서부터 이제, 뜰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방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자, 서페이스 텐션에 대해서 그래서 자, 표면 장력
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수의 곤충들은 이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하도록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을 하게끔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면 장력을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물체들 다시 곤충들의 약 3% 정도가 그렇게 물리에서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자연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연계에서의 다수의 곤충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 장력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고, 이처럼 이제 물리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썼던 것처럼 표면 장력을 이용을 해서 생활을 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과 곤충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곤충이 물리에 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곤충의 다리는 우선 젖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의 다리는 이제 왁스와 같이 어떤 기름 성분이겠죠. 물과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왁스와 같은 코팅으로 필요한 만큼의 물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이게 이 표면 장력과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곤충의 다리들은 이제 물리에 이렇게 상륙을 했었을 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수면은 이제 마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 비닐막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젤리 이 속이 비교적 고체 형태에 가깝게 된 젤리의 형태처럼 이렇게 표면이 눌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물보다 밀도가 높거나 또는 그보다 물과 거의 밀도가 비슷한 곤충이 일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물 위에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면 이제 장력으로 버틸 수 있는 곤충의 최대 무게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아주 무게가 작게 나가는 거라면 당연히 뜨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보다 실제로 밀도가 크지만 이 클립을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클립을 놓는 방향에 따라서 놓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자, 놓는 방법에 따라서 뜨거나 이제 가라앉거나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가볍다고만 해서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서 나타낸 것을 이제 참고해 보면 물이 뜨는 원리를 간략하게 계략화시켜서 이제 나타낸 그림이 되겠고요. 우선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곤충이라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표면 장력의 수직 성분으로 지지가 될 수 있다. 자, 이 말은 요 표면 장력의 방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표면 장력의 방향은 표면 장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의 방향의 이 수직 방향 성분으로 이 수직 방향의 수면에 대한 수직 방향의 이게 표면 장력의 수직 방향이 되겠죠. 수직 방향에 대한 성분으로서 이렇게
이 곤충의 몸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끝부분에 있는 요 각도가 이렇게 마치 클립을 이렇게 넣었을 때이든지 이렇게 넣었을 때이든지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리 이 끝부분에 있는 이 방향이 지금 상태로서는 요 계략도 상에서는 보는 것처럼 서페이스 텐션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를 이게 무게를 이 곤충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장력의 수직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 방향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의 수직 방향이 될 것이고, 예, 이때와의 각도를 세타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 각도를 세타라고 두면 이 세타의 각도가 우리 마치 그 물방울이 생기는 접촉각과 관계된 것처럼 90도보다 크다 작다에 관계돼서 이 벌레가 뜰 수 있다 없다를 이렇게 이 각도에 따라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에 뜬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면 장력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서 결국은 뜨거나 가라앉거나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면을 누르고 있다,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수직 방향에 대한 이 각도에 대한 성분의 요 수직 방향 성분인 요거는 요게 바로 t 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습니다. 즉 요로부터 이 지지되는 요 방향의 힘이 바로 요 힘이 되겠고, 요 힘의 크기는 바로 t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수직 방향의 성분들의 다리의 개수와 관계되는 것처럼 L을 곱해주게 된다. 자, 이때 L이라고 하는 것은 곤충이 모든 다리 중에 물에 접촉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이보다 여기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L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벌레인 경우에 대해서 다리의 모양이 서로 틀릴 테고, 그때 물과 작용하는 표면 장력으로 작용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량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해석하기 위한 이제 가정으로서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이제 곤충의 한 변의 길이가 마치 요 그림처럼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모양을 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입방체 모양이 각 요 닿는 부분에 이 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라고 하는 게 밀도로인 곤충의 무게를 보게 되면 요게 전체 곤충의 부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력가속도를 G를 곱한 게 바로 이제 무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접촉하고 있는 다리의 길이가 근사적으로 입방체의 크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둔다면, 자,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이 면적이 바로 요 곤충이 물과, 그래서 곤충의 다리 중 일부가 물과 접촉하고 있는 길이 또는 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물에 접촉하고 있는 길이든지 면적이든지와 관계된 얘기를 이가 바로 결국은 이게 자 표면 장력. 자, 우리가 물에서 이렇게 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에 대한 물의 표면 장력이 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위의 식은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건 단순히 L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3승근 루트 로 G 분의 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라고, 이 L이라고 이렇게 뒀었던 그 내용이 길이이거나 면적이, 이 면적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었던 물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얘기한 라지 L과 같은 값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 제공하는 최대 지지력은 이제 90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즉 표면 장력이 제공되는 최대 지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된 상황까지가 된다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가라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되겠죠. 즉 요 다리가 휘어져 있는 요 각도와 요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각도가 그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이 되었다. 자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게 그냥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요건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 벌레는 떠 있지 못하고 이렇게 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자, 가라앉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가라앉게 되는 곳까지의 세타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90도가 된다라고 한 뜻이죠. 그래서 90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90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자, 곤충이 가라앉기 직전, 까지의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요 얘기는, 자, 앞의 식, 즉, 이 물에 떠 있는, 몸무게, 곤충의 무게인 W는 T sin 세타에서부터, 이 sin 세타가 1인 경우에서, 즉, 90도인 경우에서 가장, 이 sin 값이, 절대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 최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90도까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면, 모든 곤충이 갖고 있는 요 표면 장력을 이용하기 위한 각도가 세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벌레 곤충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자, 무게라든지, 자, 이 무게는 결국 이제 밀도가 되겠죠. 이 밀도라든지, 아니면, 이 자세라든지, 자, 요와 같은 등등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세타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세타가, 90도가 될 때까지의 이 최적화된 이 세타가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또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분명한 사실은 이게 물인 경우에 이 똑같은, 예를 들어 다른 말로는 똑같은 이 곤충이 물 위에 앉았을 때하고 또는 자 기름과 같은 또 다른 성분이, 즉 밀도가 서로 다른 그 유체에 앉았을 경우에 대해서 요 세타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물이든지 또는 이제 기름이든지에 관계없이 결국 유체와 유체에서부터의 그 상호작용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니까, 표면 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이 세타의 범위라고 하는 것, 즉
다리가 이 어떤 액체에 놓일 수 있는 각도라고 하는 것은 90도 이내, 0도에서부터 90도 이내 중에 어떤 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